비슷합니다. 네, 아유, 부탁합니다. 20분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새로운 스타일의 그 학회에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재밌는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드릴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그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서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갈 때 그 리밋이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그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그 incompressible fluid mechanics는 당연히 이제 incompressible한 유체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분야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관계되는 방정식이 이제 비스코시티가 있으면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요게 비스코시티입니다. 숫자죠. 숫자 0보다 큰 숫자. 그 다음에 비스코시티가 없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퀘이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일러 이퀘이션.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런 모양으로 비스코시티라고 아까 앞에 해놓은 요 방정식에서 요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요게 없는 것처럼. 근데 차이가 더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어떤 그 유계인 영역에서 이제 문제를 생각할 때 이 PD가 이제 well defined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이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있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냐면은, 일단 저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을 때 이 두 개의 PD들이 웰포즈드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이 짧은 시간이나마 존재하고 또 유일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게 타당하겠죠. 웰포즈드가 돼 있으니까.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웰포즈드가 아닐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예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이퀘이션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이렇게 쭉 됐는데, 뭐 로컬 웰포즈드니스도 됐고, 그 다음에 뭐 유니크니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글로벌 이그지스턴스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정확히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제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가 이퀘이션이 닮았으니까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가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수렴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이 홀 도메인에 대해서는 대답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비어-스톡스 시스템의 인비시드 리밋이 오일러다. 뭐 이제 그 이니셜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이제 클래시컬한 그런 이니셜 데이터, 미분이 여러 번 잘 되는 경우는 카토에 의해서 됐고, 그거보다 조금 나쁜 경우는 이제 셰망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W1 인피니티랑 비슷한 스페이스에서는 셰망에 의해서 됐고, 그거보다 나쁜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W11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됐습니다. W11 거의 비슷한. 근데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직 대답을 몰라요. 저희가 대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진짜 가는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홀 도메인에서는 되는데 잘 알려졌는데 바운디드 도메인에서는 왜 안 되냐는 거를 다음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UN이라고 하고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U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이니셜 데이터, 굉장히 스무스한 똑같은 이니셜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빼기 U를 이제 빼기를 U라고 하고, 그걸 이제 이퀘이션을 쓰면 빼기는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죠. 각각의 이퀘이션에서 뺀 거죠. 여기다 U를 곱하고 이제 뭐 다이버전스 시어렘 같은 걸 사용하면
U의 엘트놈의 시간의 미분이 이건 좋은 항이죠. 요런 것들로 바운드가 되는데 요 앞에 놈은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유한한 항이에요. 적당한 시간까지는 요 유한한 항이니까 이거 곱하기 U의 엘트놈의 스퀘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이죠. 예, 그로널 타입 이니퀄리티를 생각해보면 컨트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남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U2가 바운더리에서 값이 0이면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할 수 있죠. 그런데 U2가 바운더리에서 지금 0이 아니죠. U의 노멀 디렉션만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못 합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홀 도메인이었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으니까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항이 나오는데 이 항은 뭐냐면은 요 앞에 그레디언트 un의 스퀘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놈은 이걸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u2라는 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시간 동안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뭐 거의 클래시컬 솔루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서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근데 이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키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힐 이퀘이션이 난리니어 텀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힐 이퀘이션을 한번 보면 뭐 이제 이건 토러스가 아니고 그냥 편의상 0부터 2파이라고 쓴 거죠. 그냥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 경우에요. 그 경우에 요것의 솔루션은 우리가 뭐 이런 형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알죠. 이런 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여기서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가면 요 앞에 익스포넨셜 텀이 그냥 사라지고 이니셜 데이터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냥 쭉 이니셜, 왜냐하면 비스코시티가 0이 되면 VT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그냥 다시 이니셜 데이터로 되돌아오고 VT 이퀄 제로가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응되는 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는 난리니어 텀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 경우에 난리니어 텀이 없는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서로 다르게 주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수렴해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에서는 잘 되는데 아까 얘기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나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는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른 게 주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100%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힐 이퀘이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인데,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뭐 예를 들자면 두 이퀘이션에 대해서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써놨는데요. 오일러 이퀘이션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노멀 벨로시티 벡터의 노멀 부분이 0이라는 거는 요게 모든 유의미한 p에 대해서 0이라는 건데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메인의 바깥 부분에서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클로즈드 시스템을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이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의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약간 문제가 다른데, 요거를 우리가 노슬립 컨디션이라고, 스톡스가 처음 소개를 한 건데 그렇게 부르는데, 인비시드 리밋을 생각하는 거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 물론 이제 실험적으로도 상당히 정확하다는 게 이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퍼스트 프린시플에 의해서 디라이브 하는 거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컨트로버스해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대부분의 플루이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프랙티컬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좋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오일러 이퀘이션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고 네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했는데 뭐 이런 그 네이비어라는 사람이 그 주장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해서 이런 형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정말로 이제 네이비어 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이니셜 데이터가 충분히 좋으면 간다는 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일 때는 임비시드 리밋이 공부하기가 쉽고 뭐 우리가 바라는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된다는 걸 잘 보였죠.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서 알파는 이제 상수입니다. 근데 이제 저 바운더리 컨디션을 한 결과가 그러면 원래 우리 문제에 도움을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됐다는 거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그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 네이비어의 프릭션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프릭션 컨디션을 줬을 때의 솔루션 UF랑 오일러 이퀘이션하고의 차이 UE는 요 정도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코시티랑 거기 나오는 알파라는 놈의 을 이용해 가지고 그 차이를 계산하면 한 요 정도보다 작다. 그러니까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심 가졌던 그 노슬립 컨디션을 준 이 네이비어 스톡스 이퀘이션 솔루션 UN 처음부터 썼던 거 그거랑 이제 방금 전에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의 솔루션 UF랑의 차이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한 요 정도보다는 작다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여기 Q는 이제 이런 양인데 이 양은 이제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작은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아는 최대한의 정도예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Q가 뉴의 마이너스 2승 정도니까 뉴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또 저 Q가 익스포넨셜 안에 있으니까 이 값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루트 Q는 상대도 안 되죠. 이거에 비하면. 네. 그런데 다행한 건 여기 앞에 알파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가 이거를 다 죽일 정도로 커지면 그러면 0으로 가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알파가 2의 마이너스 뉴 스퀘어 승보다도 더 빨리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UF가 UN으로 그러니까 UF가 UN을 근사하는 건 알파가 너무너무 클 때예요. 이 두 가지 레이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는 쉽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e to the 마이너스 뉴 스퀘어 정도로 이게 뉴 스퀘어 e to the 뉴 스퀘어 정도로 무한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알파는 뭐 뉴분의 1 정도보다 느리게 무한대로 가야만 이게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파가 없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이 UF가 U2로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UN이 U2로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이 두 가지를.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프로브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둘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슬립 케이스를 프릭션 케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노슬립 케이스일 때 뭐 아무것도 안 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슬립이고 어퍼 하프 스페이스고 모든 관계된 데이터들이 어널리틱이면 물론 이제 에너지도 파이나이트한 그런 어널리틱 데이터여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수렴한다는 거를 케플리시랑 산마르티노가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보통의 PD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확장이 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그 코시코발레프스키 타입의 그런 뭐 형태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본 거기 때문에 어널리티시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대부분의 이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갈 때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처럼 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법은 이제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카토가 이런 거를 이제 과거에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 오브 UN이죠.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오브 UN의
제곱에 여기 비스코시티를 곱한 거, 요게 만약에 비스코시티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L2 센스에서 요 클래스에서 네비어스 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1로 간다. 여기서 오메가 뉴는 요 정도인 도메인. 그러니까 바운더리 근처에 아주 작은 도메인에서 요 엔스트로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그레디언트 오브 U to the 스퀘어에 곱하기 뉴가 된 거, 요게 0으로 가면 괜찮다. 요거는 상당히 피지컬한 거예요. 요게 0으로 가야만 에너지 컨서베이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안 가면 에너지가 컨서브 안 되죠.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상당히 피지컬한 거긴 하지만 조금 체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근처에서 벨로시티가 굉장히 그 오실레이션이 심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심한 오실레이션을 바운더리 근처에서 이거를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조금 실용적인 면에서는 피지컬하게는 굉장히 좋지만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이제 공부한 시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론적인 수렴성을 다 무시하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뭐 매치드 어심터틱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한 게 있는데 뭐 이제 요건 리버러시티가 없는 거니까 저희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주요한 건 뭐냐면 그 카토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카토의 이 컨디션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네이비어스 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UN의 LP놈이 이제 뭐 적당한 형태로 뭐 LP놈의 타임에 대해서 LQ하고 그 다음에 뭐 비스코시티의 P분의 P-4 Q-3 뭐 이 정도를 곱한 게 만약에 0으로 간다면 P가 10보다 클 때 그리고 Q는 이제 이 정도 리전에 있어야 되죠. 요게 만약에 0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 솔루션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요걸 잘 보시면은 P가 10보다 Q 크고 Q가 이 리전에 있으면은 요 익스포넨트는 파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쪽에 있는 게 무한대로 가도 이 곱해서 0으로 갈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 놈이 이제 요 파워가 양수기 때문에 요 놈이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이제 수렴성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10보다 큰 어떤 P에 대해서든지 요게 유니폼리 바운디드라면 적당한 시간 동안, 픽스드 타임 동안 비스코시티에 상관없이 유니폼리 바운디드라면 그러면 이제 뭐 솔루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테그랄 퀀티티는 미분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오브 UN을 바운더리 근처에서 체크하는 것보다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는 조금 하기 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셉추얼리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UN의 크기가 중요하지 오실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의 카토의 정리는 그레디언트 오브 UN의 양이 중요하니까 얼마나 바운더리 근처에서 오실레이션이 심하냐가 수렴성을 이제 좌우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UN이 바운더리 근처에서 오실레이션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크기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죠.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수렴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이 근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카토의 컨디션을 의미하지도 않고 카토의 컨디션이 요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2디멘전인 경우에 이런 크라이테리언이 나오고요. 3D일 때도 뭐 프로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아프리어리 에스티메이트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고 3D일 때도 비슷한 걸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값이 훨씬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걸 하나 여기다 써드렸는데 24보다 큰 P에 대해서 뭐 이런 양이 0으로 가면 3D에서도 이제 로컬 스트롱 솔루션이 존재하는 이 컨디션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컨버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조금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네요. 테마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 주제가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와 관계됐는데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로저 테맘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본질적 특징을 얘기한 건데
캐릭터리스틱 서피스를 따라서 논 로컬 넌 리니어 이퀘이션의 싱글러 퍼터베이션이 바로 바운더리 레이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